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모델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쓰고 있는 모델이 어떤 종류의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 나갈 것이냐를 설명하게 됩니다. 다음, 학습 목표는 자 이제 데이터라는 단어,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분명히 다르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갈라야 하는지의 필요성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에도 그 안에 보면 정형적인, 비정형적인, 반정형적인, 자 정형하면 호, 모, 지니어스, 이 단어 외워야 합니다. 정형적인. 여러분 호보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성질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비정형적인이라는 것은 헤테로, 지니어스는 똑같이 붙입니다. 그 다음 반정형적인 하이퍼, 이거는 각 세부 전공이 달라져도 하이브리드. 반려견 중에 이렇게 섞인 것을 믹스견이라고 부르죠. 이 반반 비슷비슷하게 정형견이 섞이는 것을 하이브리드라는. 자, 이 단어 지니어스 앞에다가 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 하이브리드, 요 세 단어는 앞에 붙여서 많이 씁니다.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데이터와 정보를 만드는 사이에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데이터 독립성을 위한,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인지를 앞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독립이에요.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 이것을 위해서 이 데이터 구조를 하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 하고요. 마지막 예를 하나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익히도록 합시다.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데이터베이스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쌓아 놓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DB라고도 얘기하고요. 소문자 쓰고 대문자로 DBase 이렇게도 많이 표시해요. 데이터베이스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대용량의 데이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저자가 한신대학교 있으니까 한신대학교 이걸 갖다 놓고 쓰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홈 포털을 쓰려면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면은 세명대학교 포털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전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딘가나 저장해 놓아야 여러분이 방금 입력했던 이 데이터를 보고 저장해놓은 가서 검색해 보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우리 학교 학생이구나 하고 로그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저장해 모아놓은 곳, 이것이 소위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서 얻는 사실과 측정값을 의미한다. 자료 처리를 하면은 정보입니다. 데이터에서 현실 세계에서 얻는 팩트와 측정값을 데이터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 물건을 보면 물건 이름, 가격, 용량, 단가, 재고량, 하루 판매량, 이익 등 이 모든 것이 데이터죠. 이 하나하나가 데이터. 그런데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물건이고 가격이고, 이 가격은 용량이 얼마 있고 단가가 얼마 있고, 이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면 되니까. 조금 더 하면 재고량까지, 재고 있는지 없는지까지 알면 좋겠죠. 그런데 그 슈퍼마켓 주인은 하루에 얼마나 팔리는지, 이게 팔아가지고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더 필요해서 하루에 판매량을 보고 내가 얼마 남구나 하고 계산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데이터의 유용성 여부는 사용자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자, 경우 현실 세계에 얻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 필요하고, 뭐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나 이 전체는 하나에 모아가지고 있는 이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한 레코드를 데이터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관리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더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면 일일 판매 기록이나 재고량을 파악하기는 쉽습니다. 컴퓨터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거기에 맞는 레포트를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정보라고 합니다. 일일 판매 기록이 예를 들어서 사이다 2병, 오렌지 뭐 이렇게 콜라 5병, 이렇게 콜라 한 병도 팔고 뭐 환타도 팔고 콜라도 팔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가공해서 판매량은 얼마나 팔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얼마 있고, 콜라는 얼마나 팔리고 남아있는 게 얼마고요. 이렇게 일일 판매 데이터를 가공해서 정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을 정보라고 부른다. 자, 데이터와 정보를 이제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자료를 처리할 때 데이터를 넣어서 프로세싱해서 결과를 나오는 것이 인포메이션이다. 그 다음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서는 여기에서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뭐 이런 거는 이 과목 시작할 때 정보 처리의 기본도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데이터 정보, 데이터 인포메이션, 그 사이에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처리하는 시스템을 데이터를 주로 설명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이터의 집합. 자, 처음에는 데이터 양이 조금만 있을 때 이것은 이 사람이 만드는데 필요한 거 요만큼 만들어 쓰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 데이터를 만들어 쓰고, 그러면 이 데이터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예 모아가지고 한 군데 통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자기의 관점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쓰면 되겠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PL,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 놨는데 이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는 것이 워낙 큰일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부서마다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은 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공유해서 쓰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공유하여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렇게. 자, 이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시스템 한번 봅시다. 포스 시스템. 포스는 포인트 오브 세일. 이 포스 이 약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저 포스 시스템에 가장 많이 슈퍼마켓 가면 앞에 카운터 있어가지고 뚝 읽고 이렇게 읽고 동계산하고 나오죠. 판매와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시스템을 포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수작업으로 하던 모든 계산이나 재고 관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포스 시스템, 가장 널리 쓰고 있죠. 지금 슈퍼마켓, 심지어는 24시간 편의점에도 이 포스 시스템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긋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건이 입고되면 또 이렇게 읽어서 하면은 내 마켓 안에 있는 물건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재고 관리가 자동으로 되는 이런 시스템을 포스 시스템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포스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또한 있어야 되겠죠. 다음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정보 처리를 하는 시스템. 자,
절차는 따로 있고, 그래서 여기 정보 처리를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면 이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이것을 처리하는, 정보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에게 만들어주면 이건 인포메이션이죠. 정보 처리. 의사결정하는 사람에게 인포메이션. 요거는 데이터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정보 처리 기본도에서 데이터가 들어가서 정보 처리 프로세싱,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이 나온다 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경영 정보 시스템. 경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수입을 높이는 정보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불러서, 지난번에는 포스죠. 약자로 썼죠. 이건 MIS 이렇게 미스잖아 라고 안 부르고 MIS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경영층의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를 분석하여 도식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 DSS 이렇게 나눕니다. 정보 시스템도 크게. 왜 이렇게 나누느냐? 여기는 보면 최고 경영자가 그 보고서도 이렇게 숫자 많이 나오면은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식화 있는 그림들을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구조구장을 빼고, 그 다음 MIS는 실제 각 실무부서에서 주로 쓰는, 여기는 현장에서 쓰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안에서도. 그 다음, 이외에 컨텐츠 관리 시스템,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를 생산, 보관, 관리하는 시스템, 다양한 문서 관리, 이력도 관리하여 외부 유출이나 불법적인 복사를 많이. 이거 요새 넷플릭스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컨텐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을 정보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만든 게 컨텐츠 매니지먼트 CMS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교육관리 시스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교육 진행 시 학생의 학습 진도 관리뿐 아니라 교육 콘텐츠 생성 및 활용에도 사용하는 시스템, LMS. 지금 여러분들이 비대면 강의를 우리는 이 LMS 시스템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보 시스템의 종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한 보통 언제 2005년부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빅데이터 기술과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술. 이 데이터 마이닝은 먼저 시작하기는 산업용보다는 군사용으로 이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먼저 적용을 했죠. 가장 먼저 했던 게 이 전투기에 이 파일럿이
레이더와 각종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오면은 이 고속으로 날아다니는데 이거는 뭐 처리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에 의해서 가상 적군이 어디에서 오는구나 해서 빨리 죄송합니다. 그 상황을 판단해서 공격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되어진 것이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고요. 여기에서 더 발전한 게 요새 빅데이터, 인공지능에서 많이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여 엄청나게 큰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한다.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는 이게 더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다음 이제 데이터 얘기했습니다.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중에 데이터에도 보니까 정령 데이터, 스트럭처드 데이터 혹은 전번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호모지니어스, 동류.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내가 정해진 구조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다 하는데 여기 보면 모든 데이터는 첫째 다 문자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길이는 이름 여러분들 이름의 길이는 12자 이내, 전화번호는 총 몇 자 이내 이렇게 딱 데이터의 모양이 여기 이름 필드, 전화번호 필드, 직장 필드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필드로 딱 정해져 있어서 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호모지니어스하다.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그래서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령 데이터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다 정령 데이터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령 데이터가 비정령 데이터들이 나타납니다. 정해진 구조가 없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SNS에다 올리는 거나 그 다음 음악이나 사진 특히 최근에 와서 이 특별한 형식 없이 가 있는 것에서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이런 것을 unstructured data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반정령 데이터, 정령과 하이브리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 태그 써가지고 태그 붙이죠. XML 랭귀지가 이런 것들을 반정령 데이터를 주로 많이 이용할 때 많이 쓰는 랭귀지입니다. 랭귀지가 실무 1500까지 좀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XML. 이거 많이 지금도 벌써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 시작 끝이죠. 헤더 붙이고 끝에는 슬래시스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랭귀지가 XML인데 아마 4학년 때 그 XML 랭귀지
한번 실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이제 데이터를 모아놓은 곳이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최신 데이터를 유지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삽입, 삭제, 수정으로 항상 최신 데이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동시 공유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 참조, 내용을 참조해 데이터를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특징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다. 외웁시다. 실시간, 최신 데이터 유지, 삽입, 삭제, 수정이 최신으로 돼서 항상 최신 데이터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컨커런시,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내용을 참조하여 데이터의 접근이 가능해야 해. 키워드가 아니고 키워드. 자, 다음 파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문제는 데이터의 중복성, 같은 데이터가 여러 프로그램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문제. 콜라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변경했을 때 판매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이죠. 에서도 이 판매가가 변경이 돼야 되고, 재고 프로그램에서 변경이 돼야 하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를 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성은 같은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중복성은 해소되지만 종속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개별로 만든 프로그램에서 자기 응용 프로그램이죠. 그 밑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 재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은 또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 이 파일이 각각 있으면 내 거 내가 쓰고 네 거 네가 쓰니까 관리하기는 편하지만, 만약에 이제 1,000원에서 2,000원을 바꿔가지고 이 판매가를 2,000원으로 바꿨는데, 내 프로그램은 바꿨는데 재고 프로그램에서는 연락을 안 해서 그냥 놔두면 이 판매 가격이 데이터가 달라지죠. 그러면 정보 시스템 전체에서는 이 종속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 중복성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 정석성. 여러 프로그램이 같은 파일을 공유했을 때 프로그램이 데이터 변화에 종속되어서 생기는 문제. 예를 들어서 판매 프로그램에서 할인율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이 필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판매 프로그램에 재고 앞에다 할인율이라는 필드를 새로운 칸을 생성해서 그 새로운 구조에 맞도록 재고 프로그램과 그 납품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야지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연쇄적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 변경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한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내용을 바꾸니까 다른 응용 프로그램도 다 바꿔야 된다는 이런 데이터의 종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누군가 관리해서 항상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종속성에 상관없이 이거 다시 개발하려면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니까 독립시키자 하는 문제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 문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허가받은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보안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이거 원가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문제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로긴, 우리 학교 포털에 로긴에 있으면 여러분의 그 아이디, 전화번호, 비밀번호 있으면 전화번호나 뭐 이런 다른 것들 여러분 학적에서 끌고 가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얘는 어디 살고 전화번호가 얼마 이런 거 다 노출이 되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기죠. 이런 보안 문제들. 허가받은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보안책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백업 및 회복 문제. 누가 이 공용으로 이 DB를 만들었으니까 누가 실수로 데이터를 지울 수도 있죠. 그러면 재고 프로그램에서 이 판매가를 실수로 지워버리면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 항상 백업 여분으로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백업 여기 전공용어로 옆버시가 백업 그냥 한국말로 쓰죠. 백업 누군가에게 백업을 지시했다고 할지라도 누가 얼마만큼 자주 백업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백업하는 데는 하는 동안에는 사용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런 것만 전담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DBMS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DBMS 이렇게 약자를 써버립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작업을 통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쌓인 데이터를 삽입, 삭제, 검색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데이터 파일을 사용할 때 생기는 데이터의 중복성, 종속성, 보안, 백업, 리커버리, 회복 문제를 해결하는 DBMS의 중요한 기능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반드시 외워야 할 겁니다. 내가 왜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제 3주, 4주, 3주 후에 시험을 치게 되는데 시험 칠 때 이것은 반드시 묻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DBMS를 도입하는데 DBMS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데이터 중복성, 종속성, 보안, 백업, 회복 백업과 회복 이건 같이 붙입니다. 보통.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신을 통해서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하므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는 거죠. 이걸 다 해서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통하지 않은 것은 접근이 불가능하니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 DBMS로 인하여 사용자는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게 됐다. 이게 응용 프로그래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 사이에 이 DBMS의 GDL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이 안에서 어떻게 설계되고 하는 것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그래밍 언어 다음 단계에 이제 여러분들은 DBMS를 이해해야 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가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쿼리라는 것이 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단어 질이라는 뜻이고, Structured Query Languag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랭귀지. 지난 시간에 C, Java 이런 랭귀지, 응용 랭귀지가 최종 인포메이션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재고 관리, 판매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만들면 이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가 누군가를 만들어 놓고 구조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SQL 랭귀지, Structured Query 랭귀지를 여기에서 불러서 여기까지 알면 데이터는 갖다 쓴다. SQL은 스키마를 만들어 관리하는데 스키마는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 등의 작업에 적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질문을 하면 DBMS가 응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도 부른다. SQL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DBMS를 합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것은 현장에 가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담당하는 기술자와 이 응용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사용자가 입력한 SQL을 해석하여 응답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데이터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백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다. 자, 요 그림 보십시오. SQL. 여러분이 이제 C 랭귀지, C++, 자바 등등의 언어에서 하나의 함수로 SQL 랭귀지를 부르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서 업데이트도 하고 딜리트도 하고 등등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DBMS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세계에서 가장 큰 쉐어를 가지고 있는 오라클. 이 오라클이라는 요거 오라클. 여기는 여러분들이 윈도우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만큼이나 큰 회사가 운영체제의 윈도우만큼 큰 회사가 오라클입니다. 굉장히 도도하고 지금 우리 세명대학교에서도 이 오라클 많이 쓰는데 상업용 DBMS로 가장 성공한 제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오라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바처럼
오픈소스로 지금 하는 것이 무료로 사용 가능한 DBM에서 MySQL이라는 것이 자바처럼 오픈소스에 의한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근영민 교수님도 이 오라클을 쓰지 않고 MySQL을 사용해서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요. 다음, 스키마라는 것이 뭐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구조와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 것이 스키마인데,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도면과 스키마를 정의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렇게 그 DBMS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스키마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을 이제 필드라고 한다. 필드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하나의 스키마는 연관되어 있는 필드의 집합이다. 어떤 스키마를 정리할 때 재고의 번호, 재고 번호, 그러면 품목, 지금 현재 얼마나 있고 이 판매가가 얼마고 재고량이 얼마고 또 어떨 때 보면 할인율이 있으면 할인율을 한 필드로 놓고 이걸 이 하나의 이것을 스키마라고 얘기한다. 스키마라는 것은 하나의 스키마는 연관 있는 서로 어떤 아이템을 정의할 때 필요한 필드들의 집합이다. 스키마는 그렇게 얘기한다. 다음, 레코드. 스키마에는 각 필드의 제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품목마다 문자열 용량은 인테자처럼 요 안에 번호 뭐 이러면 요게 인테자냐 문자냐 뭐 이런 특징을 다 제약사항을 명시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스키마 구조에 맞추어서 저장된 데이터 묶음 한 개를 레코드라고 한다. 자, 서로 관련되어 있는 건 요 필드를 다 모으면 요걸 하나를 레코드라 부른다. 레코드를 다 모으는 것을 파일이라 부른다. 파일과 여러 가지 종류의 파일을 다 모으면 데이터베이스라 부른다. 요 하나는 뭐라고 했죠? 필드라고 그랬죠. 적어도 컴퓨터 개론에서는 이런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3학년 2학기 때 근영민 교수님 과목에 가서 수업을 들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레코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 관계. 자, 이 레코드와 스키마를 정의하는 관계에서 보면, 추상화는, 이 추상화, 컴퓨테이셔널 싱킹에서 추상화 나왔었죠. 이제 추상화.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 3레벨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얘기하는데 3단계로 추상화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 조직, 시스템 관점에 따라서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로 나누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데 이것은 NC 스팍이라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3단계로 나누어라는 것이 하나의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입니다. 미국 표준 기관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결정되어 있고 이 표준 규격을 쓰지 않으면
미국 정부에 납품을 못합니다. 미국 정부에 납품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판매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 이 표준화되었다. 그래서 이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왜 오라클이 윈도우 마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마커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표준 규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점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용자의 관점을 외부 단계, 개념 단계, 스키마, 개념 스키마를 만들 때 그 안에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개념 스키마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내부의 관점에서는 내부 스키마로 이렇게 설계한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자세하게 하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의 추상화는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것이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것만은 싱글 레이어가 아니라 멀티 레이어의 세 단계로 나누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외부 단계는 사용자 관점에서 보이는 데이터베이스고 사용자 또는 프로그램에 보이는 단계로서 뷰 레벨이라고도 합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 각 직원이나 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스키마를 새로 구성하여 보여줍니다.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 보안 때문에 필요한 안에는 이렇게 다 있다면 그 중에 네가 필요한 것은 요거 해가지고 그걸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키마를 보여주는 것이 외부 스키마, 익스터널 스키마하고는 서브 스키마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하느냐? 보안 때문에 그렇다. 전체 스키마에서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 생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 단계,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 단계로 모든 외부 스키마를 통합하여 하나의 스키마, 개념 스키마, 하나의 스키마로 만드는 것을 개념 스키마라고 부른다. 개념 스키마는 전체 시스템에서 사용할 업무와 권한이 개념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개념 스키마는 컨셉 스키마는 한 데이터 내에서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한다. 개념 스키마에는 각 데이터 간의 관계나 제약사항, 접근 권한, 보안 정책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념 스키마에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할지를 정하는 정보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키마라고 하면 개념 스키마라고 한다. 보통 스키마 하면 이 개념 스키마, 이게 두 번째 단계를 보통 스키마라고 하고 외부 익스터널 스키마라고 하죠. 외부 스키마. 그래서 서브 스키마라고 부르죠. 다음 내부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저장하는 단계, 디스크나 테이프나 저장 장치에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데이터 구조와 필드의 종류, 크기, 접근할 수 있는 인덱스처럼 저장에 필요한 정보를 결정한다. 이것은 내부. 그래서 외부 스키마 전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컨셉 스키마. 이거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외부 스키마. 실제 컴퓨터와 관계되는
그럼 저장은 어디에 할 거냐, 뭐 크기는 얼마 할 거냐 하는 것은 내부 레벨이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3단계로 추상하고 단계별로 스키마를 만드는 것은 왜 그러냐? 데이터의 독립성 때문에 그렇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의 변경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독립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단계로 만들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외부 개념 내부 단계. 여기 보세요.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인덱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저장에 관계되는 것은 내부 스키마다. 그리고 전체에는 하나만 있는 게 이 필드가 다 하나가 레코드죠. 필드를 하는 것이 개념 스키마. 여기에서 외부 스키마는 내가 필요한 이 전체에서 필요한 것만, 이 사람이 허용되는 것만 주니까 서브 스키마. 이 사람에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죠. 납품처 생산은 어디 하고 이 사람은 에게는 필요 없으면 그걸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델이 있는데 세 가지 모델입니다. 계층 모델. 초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를 계층 관계로 해서 직원은 밑에 해서 여기 보면 목구조죠. 구조주의 제약으로 데이터의 관계를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초의 이 상품이나 판매가하고 언제 입고했는 뭐 이렇게 관계를 상하 관계로 목구조로 구조되는 것이 계층 모델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계층 모델 하면은 바로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이 근영민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자료 구조 2학년 2학기 때 자료 구조라는 과목에서 이 계층 구조, 목 구조에 대한 어떻게 작동되고 하는 것들은 이때 알고리즘 과목 시간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자료 구조 및 배워야지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이해하기에 편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과목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네트워크 구조. 데이터 관계를 서로 어떤 관계에 아니라 서로 관련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데 이게 릴레이셔널 모델이라고 합니다.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아까 전에 목 구조에서 계층에서 서로 릴레이셔널 구조로 이 스키마를 설계할 때 진화한 방법입니다. 그게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는 데이터 관계에 서로 관련성을 표현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다음, 관계 모델은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구성해서 서로 간의 키를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
근데 사용하기 쉽고 구조가 간편하여 대부분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RDBMS라고 약자를 하고요. 이 사이에 각 아이템과 관련성을 하는 것이 관계 모델이다. 관계 모델로 하는 것은 RDBMS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 이 데이터베이스가 또 객체 언어 자바 같은 거 C++ 객체 지향 언어가 나오면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객체 형태로 하는 이게 오브젝이거든요. 오브젝은 컨셉을 추상화해서 이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객체 모델이다. 그래서 객체 모델은 값을 입력할 때 문제가 있는지 자동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따로 입력, 이런 것들은 해서 외우시고 종류가 객체 모델, 관계 모델, 하이라키컬 모델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다음 No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모델이죠. No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음악과 사진처럼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만든 것이다. 비정형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보십시오. 음악하고 사진하고 소위 하이퍼텍스트죠. 이 두 개 보면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SQL이 아닌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에 맞도록 새로운 언어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신 모델, 요새 빅데이터 처리하면서 나온 모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이라키컬, 릴레이셔널, 그 다음 오브젝트, 객체 지향 모델, 그 다음에 NoSQL 모델 네 가지를 가 있다라는 것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알고 넘어갑시다. 다음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이제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설계자가 데이터 모델링은 현실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화하는 과정을 모델링이라 부르고 데이터를 모델링하여 하나의 테이블을 엔티티라고 이 용어를 자꾸 기억해 놔야 합니다. 엔티티는 테이블이다. 테이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면서 나온 게 논리 스키마라는 거죠. 있으면 음료수 이름은 콜라라고 하고 용량이 나오고 가격 나오고 원가 나오고 생산진이 이렇게 개념 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이 테이블을 쭉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데이터 모델링이다. 관계 데이터베이스 개체와 개체의 관계를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아까 엔티티 테이블이라고 했죠. 그죠? 구조화된 데이터와 제약 조건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개체 관계 모델링이라고 ERM 요거도 relation, entity relation 서로 관련성을 하나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다. 결과를 개체 관계물 결과를 개체 다이아그램이라고 부른다. 이 개체하니까 엔티티 개체다. 개체라는 것이 실제 안에 보면 테이블이다. 그죠? 이런 약자들 외워둬야 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처음에 들어가면은 쓰는 용어의 약자를 외우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서 외워가지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개체 엔티티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특성
속성은 동그라미라 하고 관계는 다이아몬드로 연관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델링 할 때는 개체, 속성, 관계 이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다음. 그래서 그 그려놓은 것이 여기에 테이블 안에 이런 특징이 있고 그 사이에 그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앞에서 관계 어떻게 돼 모델링은 이렇게 해 나간다는 하나의 예입니다. 자세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스키마 맛보기 해가지고 그 안에 개체 테이블 관계 모델링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스키마를 설계하는데 고객 아이디는 고객 아이디 그 다음에 어떤 데 여기 보면은 자기는 고객은 제품 아이디하고 상관이 없죠, 그죠? 근데 주문 아이디에서는 주문하려면 어떤 고객이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품 아이디라는 이 구조에서는 보면 공통으로 쓰이죠. 이 각 필드에 있는 것 중에 대표값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객체 테이블이라고 얘기한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엔티티 릴레이션 하는 것들은 그 스키마를 맛보기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DBMS는 3학년 2학기 때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를 3학년 2학기 때 배운다라는 것으로서 내가 여기에다 붙여 놓았습니다. 한번 쭉 훑어봅시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아까 지금 그래서 그 얘가 네이버 가입할 때 이렇게 그 DBMS를 이용해서 이 설계한 응용 프로그램이 나온다라는 것을 예를 들었고요. 자, 네이버 문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쭉 얘기를 해놨습니다. 뒷부분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해하는 정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맛보기는 끝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